안녕하세요, 마스터정입니다. 네, 오늘은요, 피벗 테이블 범위를 자동 지정하는 법을 알아보겠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 오피스 정보예요. 이 정보와 동일하지 않아도 이번 강의를 보시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홈앤 스튜던트 2016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테마가 다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테마를 제가 변경을 해줘서 그런 거고요.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일단 제가 간단한 예제를 먼저 준비를 했고요. 평소에 작업하시던 대로 작업을 보여드리면 어떻게 일을 그러니까 자동 범위 지정을 사용을 안 하실 때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보여드리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작성을 했는데 여기에 신규로 상품이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AB라는 코드에 콜라와 사이다를 합친 콜사라는 제품이 생겼고 이게 100개가 팔렸어요. 매출액은 제가 그냥 500원으로 다 동일하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탕수육도 500원, 콜라도 500원. 아주 좋은 세상입니다. 네. 이렇게 작성을 하셨으면은 만약 자동 지정하시는 방법을 모르신다면 피벗 테이블을 누르신 다음에 분석에 들어가셔서 새로 고침을 해도 변화가 아무리 없죠. 원본 데이터를 변경을 하실 거예요. 그럼 마우스로 끌어서 확인을 누르시겠죠? 그러면 콜사가 추가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문제점까지는 아니지만 일단은 귀찮고요. 두 번째는 범위 설정을 하다 틀릴 가능성도 있고요. 세 번째는 내가 만약 피벗 테이블을 여러 개 만들어 놨어요. 하나의 자료를 이용해서 2번, 3번 다 동일한 자료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들한테도 가서 전부 다 범위 지정을 다시 해주셔야 돼요. 보시면은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긁어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얘도 긁어서 설정을 해주셔야지 동작이 돼요. 아무리 새로 고침을 해도 추가가 자동으로는 안 됩니다. 네, 저는 이것을 자동으로 되게 도와드릴 거고요. 매크로 하시는 방법 이런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간단한 기능으로서 가능하고요. 네,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해주셔야 될 것은 이 데이터의 이름을 지정해 주는 일입니다. 이름 지정 같은 경우에는 수식에 보시면 이름 관리자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그 전에 저희는 오프셋이라는 함수와 카운터라는 함수에 대해서 먼저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함수 표시를 눌러주시면요. 함수 마법사가 실행이 돼요. 여기서 함수를 검색을 하시거나 눌러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고요. 웬만한 함수를 쓰실 때는 여기서 작성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물론 그냥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겠지만 동일한 방법으로 여기서 썸을 검색하시고 OK를 누르시면요. 어떻게 지정을 할 건지 나와요. 그러면 내가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값은 동일하게 나오고 미리 보기로 저희가 얼마가 나올 건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런 결과값도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 위에서 해결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복잡한 함수일수록요. 그러면 오프셋 함수를 검색을 해보면요. 오프셋 함수는
주어진 참조 영역으로부터 지정된 행과 열만큼 떨어진 위치에 참조 영역을 돌려주는 함수입니다. 말은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레퍼런스 값에는 시작 셀이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A1을 선택을 하시면 네, 여기가 시작 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우와 칼럼 값은 이 시작 셀로부터 이동할 값이에요. 예를 들면 행을 이만큼 이동을 하고 여기도 이만큼 이동을 한다면 하나 둘 그럼 콜라가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이트와 위스 네, 이 두 가지 값은 꼭 입력을 안 해도 되는 값이긴 한데요. 일단 이것만 보여드리면 5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2를 입력했으니까 하나 둘 해서 5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값은 오프셋 함수만 단독으로 사용하실 때는 쓸 일은 거의 없으시고요. 뭐 썸이라든지 다른 함수를 이용하실 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영역을 돌려주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값만 입력하시면 영역이 표시가 되는 게 아니고 오류 값을 패턴이에요. 예를 들면은 실제로 지정된 영역은 하나 둘 이 5라는 값에서 이제 2 곱하기 2를 만든 영역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영역은 따로 엑셀 셀에서 그냥 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류 값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럴 때는 sum이란 함수를 같이 써주시면은 네, 정상적으로 값은 출력됩니다. 이 값에서 이렇게 범위 2 곱하기 2의 범위를 더해준 거예요. 방금은 뭐 이 함수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오프셋 함수는.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값은 카운트 함수인데요. 카운트 함수는 말 그대로 개수를 세어주는 함수입니다. 비어있지 않는 곳의 개수를요. 네, 한번 실행을 해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요. A부터 11까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아홉, 10개 비어있지 않은 행은 10개니까 10이 출력이 됩니다. A를 전체를 지정을 해주셔도 뭐 써져 있는 값이 없기 때문에 비어있지 않는 행의 개수는 10개가 나옵니다. 셀의 개수는 10개가 나와요. 이렇게 범위는 여러 개 뭐 계속해서 지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네, 이 두 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자동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신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 주시고요. 저희는 한 가지 이름을 만들어 볼 거예요. 범위를 지정해서요. 이름은 뭐 특수문자 같은 거 안 넣어주신다면 한글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간단하게 피벗이라고 그냥 이름을 지어볼게요. 설명도 안 써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참조 대상에 저희는 아까 배운 오프셋 함수와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서 범위를 지정하겠습니다. 네, 대소문자를 크게 따지지 않아요. 엑셀에서는. 네, 여기서 저희가 시작할 셀, 만약 A1에 있으면 A1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바로 시작할 셀을 누르셔도 상관없고요. 또는 A1을 선택하신 다음에 뭐 한 칸 이동을 하신다. 행을. 그럼 이 값이 선택이 되겠죠?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바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시작할 셀은 A2고요. 절대값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기준값을 이동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00 값을 주고요. 행, 열 이렇게요. 그리고 범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범위는 행 범위, 열 범위 이렇게 아까 보신 거와 동일하게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제가 쓸 함수가 카운터예요. 예를 들면 카운터 A라고 지정을 해주시면은 제가 행을 마음껏 추가해도 거기에 맞게 얘가 개수를 세주기 때문에 자동으로 범위를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10개면 10개, 뭐 11개로 늘어나면 11개로 자동으로 참조가 됩니다. 그리고 뭐 열의 개수도 동일하게 만약 유동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면은 똑같이 카운터 함수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저는 지금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5주가 날 거예요. 그리고 전 4개의 열만 쓸 거기 때문에 하나, 둘, 셋, 4개요. 그냥 4로 바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요. 피벗이라는 이름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 피벗이라는 것은 이 범위를 참조하고 있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를 눌러보시면 지금 활성화된 범위를 알 수 있어요. 보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죠. A2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기준값은 이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A2 그대로겠죠. 그 다음에 행 범위는 A에 비어있지 않는 수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지정이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열의 개수는 4개. 하나, 둘, 셋, 넷. A2로부터 10개, 4개의 표가 자동으로 지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닫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피벗 테이블로 가서 분석을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아까랑 동일하게 원본 데이터 변경. 다른 점은 한 번만 해주시면 평생 수정할 일이 없으세요. 여기에 아까 이름 관리자로 써주신 값을 써주시면 돼요. 피벗. 바로 함수를 쓰셔서 범위를 지정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나중에 구분하기 편하시려면 이름 관리자로 관리하시는 게 더 편하시고요.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네, 이렇게만 하면은 아직은 뭐 달라진 점을 모르시겠죠. 분석을 누르셔도 모르겠는데 만약 제가 여기서 이번에는 AC라는 코드에 콜라와 아이스크림이 합쳐진 코라라는 상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게 히트를 쳐서 200개가 팔렸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옆에 있는 피벗 테이블로 가서 세로 고침을 그냥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아주 편리한 기능이죠. 저희는 그냥 그림만 더 그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 여기서 값이 삭제가 되면요. 세로 고침.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워집니다. 근데 만약 저희가 피벗 테이블 범위를 수동으로 지정을 했으면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값을 예를 들면 삭제를 시키면은
새로 고침 시 비어있음이라는 값이 또 나옵니다. 이런 값은 필요도 없는데 칸만 차지하자. 이게 만약 10개, 20개, 100개가 된다면 매우 보기 안 좋은 피벗 테이블이 될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또 여기서 이렇게 범위를 다시 지정해서 새로 고침 눌러주시면 없어지는데 이거를 반복해 주셔야 돼요. 만약 피벗 테이블 시트가 100개면 100개 전부요. 다시 한번 저희가 만든 피벗이라는 범위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을 몇 개 더 만들어 보면요. 삽입 피벗, 여기서 피벗 새 워크시트로 만들 거고요. 지금은 아무 값이나 해볼게요. 한번 고 얘는 자동. 하나 더 만들어 보면요. 피벗 그리고 새 워크시트에 자동 1. 이렇게 만들었고 저희가 만약 데이터를 추가를 했어요. 다시 콜사라는 상품을 추가를 했어요. 100개가 팔렸고요. 그러면 저는 새로 고침을 한번 딱 눌러주시면요. 보시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 100개의 시트였다면 100개의 시트가 자동으로 다 바뀌어 있어요. 하지만 범위 지정으로 해주신 거는 값이 안 바뀌어 있어요. 새로 고침을 해도 소용이 없고요. 하나하나 들어가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방법보단 당연히 자동 지정하는 방법이 훨씬 편하시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